안녕하세요.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척추 동물이란 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척추 동물. 먼저 동물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물계로 분류하는 생물들은 다세포의 진핵생물로 먹이를 먹어 양분을 얻는 종속 영양생물들을 우리가 동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세포벽 또한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기관을 이용하여 장소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먹이를 섭취하며 살아가는 형태를 하는 생물들로서 특화된 신경세포와 근육세포 등이 있어 주위 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하고 또 이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과는 달리 기관계가 발달해 있는데 소화기관들이 모여 소화계, 순환기관들이 모여 순환계, 호흡기관들이 모여 호흡계, 그리고 배설기관들이 모여 배설계와 같이 다양한 기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유성생식을 하며 유성생식 과정은 핵상이 N인 반숙체 상태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핵상이 EN인 이배체 상태의 접합자 수정란을 형성하게 되고 이 수정란으로부터 발생을 거쳐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동물들 중에 무척추 동물이라 함은 등뼈가 없는, 즉 척추뼈가 없는 동물 무리로서 전체 동물의 9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종류가 무척추 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몸의 모양, 번식 방법, 생활 방식 등에 따라 극피동물, 절지동물, 환영동물, 연체동물, 편형동물, 자포동물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동물계의 생물들을 여러 분류로 나누어 놓은 표입니다. 동물계의 분류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몸의 대칭성, 발생 과정에서 배엽의 형성과 배엽의 수, 그리고 발생 과정에서 원구와 입의 관계, 발생 과정에서 채광이 만들어지는 종류, 발생 과정에서 척삭의 유무, 그리고 체절의 유무 등에 따라 동물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배엽의 형성과 수에 따라 무배엽성 동물, 이배엽성 동물, 삼배엽성 동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무배엽성 동물에는 해면동물, 이배엽성 동물에는 자포동물이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동물들은 삼배엽성 동물로 이 삼배엽성 동물은 먼저 발생 과정에서 생기는 원구가 입이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생기는 구멍이 입이 되는지에 따라 선구동물과 후구동물로 나뉩니다. 선구동물은 다시 체강의 종류에 따라 무체강을 갖는 편형동물과 의체강을 갖는 선형동물 그리고 윤형동물, 진체강을 갖는 연체동물, 환영동물, 절지동물 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진체강을 갖는 연체동물과 그리고 환영동물, 절지동물은 체절의 유무에 따라 다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구동물에는 극피동물과 척삭동물이 포함되는데 이 중 척삭동물에 포함되는 동물만 우리가 척추동물로 분류가 되고 그 외의 나머지 동물들은 모두 무척추동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무척추 동물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면동물. 첫 번째로 살펴볼 동물은 해면동물입니다. 해면동물이란 어떤
동물들을 일컫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 동물들로서 생김새는 동물이라고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식물과 같은 형태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면 동물이란 해면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작은 개체들이 모인 하나의 군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약 1만여 종이 알려져 있는데요. 고생대 캄브리아기, 그러니까 약 5억 4천만 년 전에서 4억 9천만 년 전까지의 시대 동안 해면 화석을 통해 이 해면 동물들의 삶의 역사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면 동물, 해면을 영어권에서는 스펀지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해면의 한 종류인 목욕 해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목욕 해면은 다른 해면류와 달리 딱딱한 조직인 골편이 없기 때문에 해면질 섬유만으로 골격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가 목욕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합성수지나 고무와 같은 성분을 이용하여 합성적인 스펀지를 만들어서 설거지나 또는 목욕과 같은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으로 스펀지를 만들어내기 전 목욕 해면의 섬유 도축을 가공하여 화장용품, 사무용품, 기계의 청소용품이나 목욕용 수세미 등을 만들었습니다. 목욕 해면은 우리나라 연안을 비롯하여 세계의 도처, 광범위한 지역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럽의 지중해에 서식하는 목욕 해면이 최상품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해면은 아주 소수의 담수종, 그러니까 담수 환경에서 살아가는 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바닷물에서 살아가는 해산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식생은 젤라틴 껍질로 쌓여 있는 체벽의 겉면에 있는 미세한 많은 구멍으로부터 들어온 물이 위강이라고 하는 통로 구멍을 지나 몸의 위쪽에 있는 상대적으로 큰 구멍을 통해 배출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작은 구멍과 위강 사이에는 동정세포라고 하는 특유의 세포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플랑크톤이나 유기물 등의 먹이를 섭취하는 영양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면은 여러 개의 세포를 가진 다세포 동물이긴 하지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소화계, 배설계, 근육계, 신경계와 같은 이러한 기관계가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세포 동물들 가운데는 가장 하등한 형태의 동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동물은 분류학상 개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에 따라 구성하는 세포가 한 개인 경우에는 원생동물, 여러 개인 경우는 후생동물로 크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때 해면동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러 개의 세포가 있어 원생동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후생동물의 범주에 넣기에는 구조 자체가 너무 원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해면동물 같은 경우 원생동물도 후생동물도 아닌 측생동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해면은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바위에 평평하게 붙어 있는 것, 굴뚝처럼 솟아 있는 것, 또 수면을 향해 손가락을 펼친 듯 고추서 있는 것, 그리고 부채꼴 같은 모양, 항아리 모양을 한 것 따위가 있으며 색깔도 빨강, 노랑, 보라, 파랑 등으로 매우 다채로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바위에 평평하게 붙어 있는 것은 파도나 조류가 센 곳에 잘 적응할 수 있지만 돌출되어 있는 형태의 것은 파도나 조류가 그다지 세지 않은 곳에 서식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간혹 태풍이 지나간 후 바닷속을 둘러보면 돌출되어 있던 해면들이 꺾어진 채 발견되기도 하는 것을 통해 이렇게 형태적인 특징을 통해서 서식하는 환경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면 동물 같은 경우 조간대에서 9,000m 깊이까지 또 남극에서 열대 바다까지 광범위한 수심과 수온대에 걸쳐 세계 각지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몸 속에 별도의 골격이나 또는 지지교관 대신에 골편이라는 유리질 조각으로 몸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골편의 특징에 따라 석회해면, 육방해면, 보통해면과 같이 세 개의 강으로 분류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석회해면과 육방해면류는 각기 골편 조직을 가지지만 해면 동물의 대명사격인 목욕해면과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보라해면을 포함하는 보통해면류 중에는 골편이 없는 정도 덜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해면 동물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생 단계 중 포배 단계에서 발생이 멈춰 배엽을 형성하지 않아 진정한 의미의 조직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무배엽성 동물로 해면 동물이 분류가 되고 있고요. 다세포 생물이며 운동성은 없지만 편모가 있는 동정세포가 있기 때문에 먹이를 잡아 변형세포에서 세포 내 소화를 하는 영양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바다에 살며 유생은 편모를 갖고 있어 유형 생활을 하고 떠다니는 생활을 하고 성체는 고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출하법에 의한 무성생식을 하며 수정에 의한 유성생식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해면동물의 예로는 목욕해면, 쌀이버섯 해면, 화산해면, 굴뚝해면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포동물. 두 번째로 살펴볼 동물은 바로 자포동물입니다. 자포동물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본 해면동물과는 달리 발생 과정에서 배엽이 두 개의 배엽이 형성되는 이배엽성 동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동물들이 바로 자포동물인데요. 해파리, 산호, 그리고 말미잘과 같은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포동물 중 산호 같은 경우는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나 돌처럼 생긴 모습 때문에 식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백만 마리의 산호가 무리지어 있는 모습을 통해 바닷속에 사는 식물로 오해를 많이 하지만 산호 같은 경우는 동물로 분류되는 생물입니다. 산호의 입 주변에는 꽃 모양의 촉수가 있고 그 촉수에는 자포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를 이용하여 다른 동물들을 쏘아서 마비시켜 잡아먹는 형태의 영양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자포동물은 해파리입니다. 종 또는 우산처럼 생긴 모습의 해파리는 완두콩보다 작은 크기의 것부터 2m가 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한 크기,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산을 펼치듯이 몸을 펼쳤다가 재빨리 안쪽으로 오므리는 모습을 통해 헤엄을 쳐 다니는 생물입니다. 해파리 같은 경우 뼈가 없는 대신에
몸속에 젤리 같은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물보다 가벼워서 몸을 보호하고 물속을 떠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자포동물은 말미잘로서 해파리를 거꾸로 엎어놓은 모양으로 몸 자체가 빨판 같아서 바위 같은 것에 붙어 살거나 또는 모래와 진흙에 몸을 박고 살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여러 개의 촉수가 붙어 있는데 촉수들 한가운데 입이 열려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표적인 자포동물인 해파리, 산호, 말미잘과 같은 동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포동물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포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와 담수 같은 수중 환경에서 서식하는 동물문 분류체계 중 하나입니다. 자포동물은 1만 종이 넘으며 담수종은 히드라를 비롯해 종수가 얼마 안 되고 거의 대부분 해양생물 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몸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강장동물로 불렀으나 먹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특화된 자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포동물로 부르고 있습니다. 히드라, 산호, 말미잘, 해파리와 같은 동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세포 동물 가운데 해면 동물에 이어 가장 하등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포동물은 후생동물에 속하는 하나의 문 분류 체계로서 배엽이 2개, 발생 과정에서 2개의 배엽을 형성하는 이배엽성 동물입니다. 몸은 방사대칭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머리는 없고 체벽은 2세포층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머니 모양의 강장에는 하나의 입을 갖고 있고 뚜렷한 조직으로 되어 있으나 기관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말미잘, 산호와 같이 바닥에 붙어서 고착 생활을 하는 폴립형 형태가 있고 해파리와 같이 자유롭게 수중을 유영하며 돌아다니는 해파리형 2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포동물의 가장 큰 특징은 몸 표면에 자세포가 있고 이 자세포 안에는 자포라고 하는 쏘는 세포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포동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흔한 자포는 자사포로 독이 있는 용수철 모양의 자사가 있어 먹이나 포식자 등의 외부 물체와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자사를 발사해서 죽이거나 해를 입히는 형태로 사냥을 하는 영양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포동물의 형태는 몸 구조에 따라 크게 부유 생활을 하는 메두사 형태, 해파리 형태라고도 해주고 그리고 고착 생활을 하는 폴립 형태 2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폴립 형태는 산호와 말미잘을 생각해 보면 되겠고 메두사 형태 같은 경우는 해파리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포동물 중 많은 히드로충 종류는 생활사 중에 메두사 형태와 폴립 형태를 모두 가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포동물 같은 경우 몸의 구조는 아주 단순하여 하나의 구멍 그리고 체강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관이나 순환기관이 따로 있지 않고 체강 안에서 소화와 호흡작용이 함께 일어나는데요. 이때 항문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입으로 먹이를 먹고 체강에서 소화시킨 후에 다시 입을 통해 배설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포동물은 중추신경계는 없으며 몸 표면에 신경세포가 그물처럼 분포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감각기관으로는 종에 따라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안점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평형기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몸은 마치 자동차 바퀴처럼 방사대칭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포동물의 생태 모습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포동물은 동물 플랑크톤의 크기부터 자신보다 큰 먹이까지 다양한 크기의 먹이를 잡아먹으며 생활을 합니다. 산호의 경우 공생하는 갈충 조류로부터 영양분을 얻고 극소수이지만 기생생활을 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한편 자신은 바다거북이나 어류, 갯민숭 달팽이, 불가사리 등의 먹이로 되기도 합니다. 자포동물 가운데 산호초를 만드는 산호 종류는 열대 해역이 햇빛이 잘 드는 얕은 바다에 서식을 하는데 이들을 제외하고는 얕은 바다부터 심해까지 열대 해역에서 극지방 해역까지 넓게 분포하는 생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두사는 갓을 수축하여 안쪽의 물을 제트 엔진처럼 뿜어내면서 추진력을 얻어 유형 생활을 하는 형태로 해파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포동물의 종류를 나누어 보면 자포동물은 크게 말미잘과 산호 등이 속하는 산호충강, 해파리가 속하는 해파리강, 히드라와 관해파리가 속하는 히드로충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해파리가 속하는 상자 해파리강 등으로 더욱 세분하여 분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해양 자포동물 종류로는 산호충강의 해변 말미잘을 비롯한 말미잘 종류 31종을 포함하여 가시산호, 바다딸기, 회초리산호, 부채뿔산호, 수지맨드라미, 해송, 바다조름, 입방해파리, 곰봉이드라, 푸른 우산관해파리, 불해관해파리 등 모두 365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자포동물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발생 과정에서 낭배기 체제로 살아가는 이배엽성 동물로 몸이 방사대칭 형태를 하고 있다는 특징이 첫 번째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체제 수준이 대부분 조직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은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활 형태의 모습을 보면 고착 또는 유형 생활을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입과 원시적인 소화관인 강장은 있으나 항문은 갖고 있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포가 있는 촉수로 먹이를 잡아 강장에서 소화시키며 세포 내 소화와 세포 외 소화가 모두 일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포동물은 감각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등이 분화되어 있으며 신경세포는 몸 표면에 퍼져 있는 산만 신경계를 이루는 특징을 갖고 있고, 분열법, 출합법 등의 무성생식을 하며 유성생식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살펴본 히드라, 산호, 말미잘, 해파리와 같은 생물들이 바로 이 자포동물에 포함이 됩니다. 연체동물. 세 번째로 살펴볼 무척추 동물의 분류는 바로 연체동물입니다. 연체동물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본 해면동물이나 자포동물과는 달리 삼배엽성 동물로서 발생 과정에 선구동물 그리고 진체강을 가지며 체절이 없는 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연체동물이람 함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몸이 연하며 살이 많은 종류로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조개, 오징어, 달팽이와 같은 동물들이 이 연체동물에 분류가 됩니다.
연체동물 같은 경우 종류에 따라 다르나 체절이 없고 몸은 머리, 몸통, 다리, 내장낭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달팽이처럼 육상에 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다와 민물에 살며 아가미로 호흡하고 신관이라는 배설규관을 통해 배설을 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달팽이는 외투강에 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어 이곳으로 호흡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체동물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외투막이라는 특징적인 기관이 있는데요. 이 조개에서는 조개 껍데기 바로 안쪽에 얇은 살로 된 비닐 같은 것이 외투막인데, 조개에서는 이 외투막에서 칼슘을 분비하여 조개 껍데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징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살 부분이 바로 오징어의 외투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체동물의 혈관계는 개방혈관계로 되어 있으며 피 속에는 헤모시아닌이라는 호흡색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하면 푸른색을 띠게 되어서 연체동물의 피가 푸르게 보이기도 한답니다. 연체동물의 신경계는 기본적으로 사다리 모양이지만 접혀진 상태로 변한 것도 있습니다. 달팽이처럼 암수 한 몸인 것도 있고 대부분은 암수 딴몸이며 알을 낳는 난생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개는 발생 중에 변태를 하는데 알, 트로코포자라고 하는 담륜자 형태, 그리고 벨리저라고 하는 피면자 형태를 거쳐 성체가 되면서 일정 기간에는 플랑크톤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연체동물 같은 경우 우리들에게 물고기 다음 가는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활과 매우 밀접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체동물의 종류, 분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체동물은 조개, 오징어 등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약 11만 종이 알려져 있는데요. 연체동물의 첫 번째 분류는 바로 조개류입니다. 부종류 또는 이메페류라고도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개들은 대부분 두 개의 껍데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메페류라고 합니다. 도끼 모양의 발로 진흙이나 모래 속에 파고 들어가 수간을 물속으로 내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간은 두 개의 손가락 모양인데 그중 하나는 입수간이고 다른 하나는 출수간입니다. 물은 입수관으로 들어가 몸을 한 바퀴 돈 후에 출수관으로 빠져나가며 이 과정에서 산소도 얻고 또 먹이도 먹게 됩니다. 조개 껍데기는 자세히 보면 나이테와 같은 무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알 수 있고, 외투막에 모래 같은 것이 들어가면 진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조개에는 바지락, 모시조개, 대합, 가리비, 참제첩 등 많은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체동물의 종류, 분류는 나사조개입니다. 복종류라고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달팽이나 논우렁, 다슬기, 전복 따위와 같이 나사 모양의 껍데기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사는 동물들이 대부분이지만 민달팽이처럼 껍데기를 만들지 않는 종류도 포함됩니다. 머리에는 두 쌍의 돌기가 나와 있는데 그중 한 쌍은 눈이고 다른 한 쌍은 더듬이의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나사조개는 입에는 치설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치설이라고 하는 기관은 혀에 빨래판처럼 많은 돌기가 나 있는 모양으로서 이 치설을 이용하여 잎이나 해조류를 갉아 먹음으로써 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청자고둥이라고 하는 나사조개의 한 종류는 입에서 창처럼 생긴 혀를 내보내 작은 물고기를 찌르고 이 혀에 찔린 물고기가 독에 의해 죽거나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이것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먹이활동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연체동물의 종류는 오징어류입니다. 우리가 두 종류라고도 분류를 해주는데요. 머리와 다리가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종류라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삼각형의 지느러미와 몸통, 머리, 다리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고, 머리에는 카메라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는 총 10개인데 특히 2개의 다리는 길며 다리에는 2줄의 빨판이 붙어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나 새우등을 잡아먹고 산란기가 되면 난류를 따라 떼지어 이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징어라고 부르는 것은 피둥어 꼴뚜기로서 울릉도 근해에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참오징어, 흰오징어, 무늬오징어 등이 있으며 몸속에는 배 모양의 뼈가 들어있는 종류도 있습니다. 이 오징어 두 종류 중 문어와 낙지 같은 경우는 오징어와는 달리 다리가 8개인 특징이 있으며 바위 틈이나 오목한 곳에 들어가 사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단지, 그러니까 항아리 같은 것을 이용하여 바닷속에 넣어서 그 속에 문어가 들어가게 하고 잡기도 하는데, 이 단지를 문어단지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오징어 두 종류는 먹물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 몸을 숨기거나 도망갈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중생대에 번창했던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도 두 종류에 속하지만 나사 모양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연체동물의 생태 모습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지방에서 극지방에 이르는 바다, 해발고도 7,000m인 고지대, 연못, 호수, 강이나 시냇물 등 다양한 환경에 서식을 하는데, 서식 환경 또한 모래, 바위나 식물체 위 등 다양하며 생활 양식도 바닥에 묻혀 사는 것, 구멍을 뚫고 사는 것, 외양성인 것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유래한 연체류는 대부분 바다에 그대로 있으나 복종류의 일부가 기수를 거쳐 담수해까지 염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였습니다. 복종류 중 달팽이 무리만이 육상에 적응하였는데, 습기와 은신처 그리고 토양 중에 칼슘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체동물이 갖는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이 연하며 탄력이 있고 진체강, 즉 발생 과정에서 진체강을 가지며 체절은 없는 동물들을 우리가 연체동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체동물은 두 번째로 외투막이 발달하여 몸 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석회질의 껍데기를 가진 것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 달팽이류는 외투막으로 공기호흡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몸은 머리나 몸통, 발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며 아가미로 기체 교환을 하고 대부분 개방순환계를 가진 특징이 있는데, 이 중 오징어 같은 경우는 폐쇄순환계를 가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연체동물은 근육질에 발을 먹이를 잡거나 이동하는 데 이용하며 발달한 소화관을 가지고 있고, 또 신관이라고 하는 배설기관을 통해 배설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낭에 대부분의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은 자웅이체, 암컷과 수컷이 서로 다른 몸이며 유성생식을 하고 트로코포라라고 하는 유생시키를 거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연체동물을 분류해 본다면 부종류의 바지락과 같은 조개류가 해당이 되고, 복종류의 달팽이와 같은 달팽이
류, 그리고 두 종류에는 오징어 같은 오징어류 생물들이 해당이 됩니다. 극피동물. 다음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무척추 동물은 바로 극피동물입니다. 이 극피동물 같은 경우는 발생 과정에서 3배엽을 갖는 3배엽성 동물로 후구 동물에 해당이 되며 진체강을 갖는다는 특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극피동물이란 우리가 바다에 사는 동물의 한 문 분류 체계 가운데 하나인데요. 극피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고슴도치와 같은 피부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극피동물에 포함된 동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배엽성 동물이며 진체강을 형성하고 후구 동물이고 몸에는 척추가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불가사리, 성게, 해삼과 같은 생물들이 포함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불가사리, 성게, 해삼 외에도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바다나리와 같은 동물들 또한 극피동물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모습만 얼핏 보았을 때는 마치 해조류와 같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포함된 생물들은 모두 동물, 극피동물로 분류되는 생물들입니다. 그렇다면 극피동물이란 어떤 동물들이며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공 모양, 원판 모양, 원통 모양, 그리고 별 모양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극피동물이 갖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체벽에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석회판에 견고한 골격을 함유한다는 것과 몸이 5부분의 방사대칭 형태를 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단단한 석회질로 이루어진 골편들은 피부에 박혀 있기 때문에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극피동물은 물이 흐르는 수간계를 갖는데 이러한 수간계는 호흡기와 순환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간계의 끝에는 근육질의 관족이 있어 이동하여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저서생물로서 땅을 기어 살아가는 생물로서 산호초에서 연안 및 심해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해저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극피동물은 암수 딴몸이며 보통 유성생식을 통해 생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극피동물들이 포함된 극피동물문은 3개의 아문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문은 바로 바다나리 아문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생물들이 바다나리에 포함된 생물들인데요. 몸은 가죽 같은 피부로 덮여 있고 피부에는 석회성 판들이 들어 있습니다. 5개의 유연한 완들은 가지를 쳐 여러 개의 완을 만들고 또 각 완은 깃털 위에 우지처럼 배열된 많은 측 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 면에 잎과 항문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바다나리 아문에는 하나의 강, 바다나리 강이라고 하는 하나의 강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피동물문의 두 번째 아문은 바로 불가사리 아문입니다. 5개의 축을 따라 완이 있어 별 모양의 몸을 갖는 방사대칭성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5개의 완이 있으며 아래쪽에 관족과 입이 있습니다. 불가사리 아문에는 크게 2개의 강이 분류체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불가사리 강과
그리고 형태가 조금 다른 거미 불가사리 강, 이렇게 두 개의 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극피동물문의 마지막 세 번째 아문은 바로 성게아문입니다. 입이 앞쪽 끝으로 그리고 항문은 뒤쪽 끝으로 옮겨감에 따라 관족이 나오는 보대나 간보대의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개의 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성게강과 해삼강, 이 두 개의 강으로 나누어져 여러 생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극피동물의 분류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어서 극피동물들이 갖는 생태적인 모습, 생태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피동물은 모두 해산, 즉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며 삼투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낮은 기수에서는 거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체는 몇 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서성, 즉 해저, 바닥을 기며 생활하는 저서성이며 전 세계의 모든 해안과 조간대에서 심해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심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은 염도와 온도, 그리고 빛의 세기에 현저한 변화가 있으면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천해에 사는 종들 대부분은 행동이 빛에 의해 조절되며 대다수의 종의 수평 그리고 수직 분포는 해수의 온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극피동물들은 온도, 빛의 세기, 그리고 염도와 같이 환경 요인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나리류 가운데는 고착 생활을 하는 것이 있으나 그 밖의 극피동물은 바위나 모래 진흙 속에서 움직이는 생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극피동물은 다수가 포식자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썩은 생물을 먹는 청소부, 퇴적물 섭식자 또는 여과 섭식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극피동물 집단은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지 않으나 거미 불가사리류는 여러 어류와 그리고 일부 불가사리류의 중요한 먹이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극피동물의 일부는 다른 동물과 공생을 하거나 또는 많은 생물의 숙주가 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거미 불가사리류는 해면 속에서 공생을 하기도 하며 해삼류의 직장에서 발견되는 수미고기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공생관계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갑각류와 따개비류 같은 경우는 성게류의 골격에 붙어 살기도 하고 바다나리류의 특이한 기생성 벌레의 숙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극피동물은 다양한 생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극피동물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살펴본 모습들을 바탕으로 극피동물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진체강을 가지며 발생 과정에서 진체강을 가지며 몸 표면에 가시나 돌기가 많이 나 있어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형태를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단단한 석회질로 이루어진 골편이 피부 아래에 모여 내골격을 이루고 있고 조직의 재생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호흡기관과 순환기관의 역할을 하는 수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수관계의 끝에는 관족이 있어 이 관족으로 이동하고 먹이를 섭취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생의 몸의 모습은 좌우 대칭형이나 다 자란 성체는 방사대칭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바다에서 살며 암컷과 수컷이 서로 몸이 다른 자웅 이체 형태를 하고 있다는 특징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무척추 동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무척추 동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해면동물, 두 번째 자포동물, 세 번째 연체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피동물에까지 다양한 무척추 동물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영상 역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였길 바라며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